자료 분석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료 분석 대상군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가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대상군은 ITT 군과 PP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ITT라는 거는 Intention to Treat, 그래서 치료 의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작위 배정된 환자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P라는 거는 프로토콜, 그래서 계획서 수능 분석, 탈락이나 중도 포기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어떤 그룹을 갖고 분석을 하느냐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임상통계 사례집 2012에 보면은 임상 연구의 유효성과 안전성 분석은 ITT 분석을 주 분석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PP 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당단대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탈락이나 중도 포기가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한 분석을 추가로 이제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에 실렸던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하는 피겨 1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전체 431명인데 뭐 시퀀싱 CAMR 테스트에 의해서 시퀀싱을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CAMR이 포지티브인 그룹이 92명, 그다음에 네거티브인 그룹이 339명입니다. 그래서 CMAR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룹에서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포지티브 그룹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CAMR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해서 구별한 92명과 339명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 ITT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할당된 대로 두 그룹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포지티브 그룹에서 펄럭 로스가 14개가 생기고 안 좋은 결과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15개가 로스가 되죠. 15명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77명만 남게 되고 77 케이스만 남게 되고, 이쪽 네거티브 그룹에서도 54개가 데이터가 없어지고 285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데이터만 갖고 분석하는 거를 우리는 PP, 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2019년 Infection and Drug Resistance에 틀렸던 논문에 이것도 피겨 1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에 대한 것이 피겨 1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연구자 자체가 연구 흐름,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것이 좀 확실해져요. 이런 게 없이 하다 나면 뭔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 이제 확보된 데이터는 305 케이스고, STFX 그룹과 이게 뭔가 팩터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CTRX, CFDN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150 케이스와 155 케이스. 근데 거기서 연구에 활용할 만한 케이스, 그러니까 그 연구 조건에 맞는 케이스만 골랐더니 141 케이스가 되고 148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141과 148 케이스로 뭔가를 연구를 진행한 후에 비교하는 것은 ITT 그룹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될 거고, 그 연구 각각의 그룹에서 이만큼, 이게 이제 33 케이스인데 33 케이스의 로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45 케이스의 로스가 생기면 마지막에는 108 케이스와 103 케이스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단계에서 108과 103 케이스로 비교하는 내용, 그거는 PP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각각의 경우에 그 분석한 거를 두 가지를 다 첨부했어요. 되게 정리가 잘 된 그런 논문의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테이블 3에다가 그 어떤 처리에서 그 성공에 대한 성공률이죠. 성공률에 대한 걸 봤는데, ITT군이 전체가 289명이었고, 그리고 PP군은 몇 개의 40 몇 케이스 뭐 이렇게 양쪽에서 로스가 생겨가지고 211명으로 줄었었어요. 그래서 ITT에서는 두 군이 141, 148명으로 할당이 됐고,
PP군에서는 108, 103으로 할당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측정한 값, 그것이 APN과 CUTI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각을 이렇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체 안에서.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썸머리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거는 뭐 분석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것보다는 ITT와 PP를 이렇게 나란히 했을 때 결과가 바뀌냐 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된 건데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에 CUTI는 다르게 나타났죠,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그 대상자를 전체를 쓸 때랑 그 나중에 로스가 생긴 경우는 결과가 안 좋아서 로스가 될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리절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은 논문에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테이블인데 이건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 이거 정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해서 하고 앞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해서 또 ITT와 PP군에서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아웃컴이 이렇게 왼쪽 그 컬럼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프리퀀시와 또는 레이쇼, 그 안에서의 그 레이쇼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어요. 이 분석은 이제 뭐로 했는지 분석 방법은 없죠. 그냥 밑에 주석 보면 P 값은 0.05보다 작은 것을 통계적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되는데 어떤 분석으로부터 나왔는지는 없는데 뭐 카이스케어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프리퀀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ITT에서 한 결과 이 컬럼 있죠. P-value 그 다음에 PP군에서 한 이 유의성을 나타내는 그 컬럼과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분석 대상군에 따라 임상시험의 주분석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ITT랑 PP일 때 바뀌면은 PP에서 빠진 데이터가 뭔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빠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배정된 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PP군의 두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보이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게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제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서에 미리 어느 정도 어느 분석 대상군을 주분석으로 할지를 이제 서술해야 되는데 보통으로는 주분석군을 ITT로 한다. 처음에 배정된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 로스된 거를 무시하고 그냥 처음에 배정된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을 세울 때 이제 ITT를 주분석으로 하고 PP 결과를 보조적인 분석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연구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보면은 100 페이션트가 있다고 하자고요. 100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개의 군으로 나눴어요. 이게 무슨 어떤 치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그룹 A에 할당된 50명에는 약간 독성은 있지만 효과가 있는 약으로 트리트먼트를 했고 B군은 또 50명이 할당이 됐는데 뭐 기존에 쓰던 고전적인 방사선 방법이나 그리고 덜 톡식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톡식한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 5명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톡식한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을 B군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데 B군으로 할당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ITT를 기반으로 했다면 5명은 이 50명 그룹에서 이미 처음에 할당이 된 거니까 이 그룹에서 사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50명 중에 5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의 사망률이 있는 거예요. A그룹은. 근데 B그룹은 뭐죠? 그 5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사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0%가 돼요. 그러니까 B그룹에서 뭐 10% 정도의 사망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뭐 유의하다. 뭐 0.021 통계적으로 P값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P그룹으로 본다면 A그룹에 할당됐던 사람 중에 5명을 B그룹에다가 다시 보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5명이 됐어요. 여긴 45명이 됐고 근데 45명 중에
한 명도 사망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0%죠. 근데 여기는 55명이 된 다음에 5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9.1%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비교했더니 0.038,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이것도. 근데 결과는 바뀌죠. 그죠? A 트리트먼트가 더 좋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 B 트리트먼트가 좋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통계 사례집 2011에 실린 것 중에 하나인데,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밑에 이제 밑에다가 쓴 거 요것만 보려고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ITT 분석의 경우 무작위 배정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며 PP 분석의 경우는 탈락이나 중도 포기의 경우 데이터를 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했는데 그 다음에 서술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본 임상 연구의 유효성과 안전성 분석은 ITT 분석을 주로 하여 수행될 것이며 보조적으로 PP 분석이 이용될 것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